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를 강의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의 백유성 교수입니다. 이번 주 강의는 총 3강으로 이루어져 있고 1강, 2강은 인간 이해의 기초적 내용을 설명할 것입니다. 3강에서는 여러분 다음 주에 보게 되는 중간 시험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번 주 강의를 수강하셔야 중간 시험에 대한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보니까 강의를 열심히 수강하는 학생도 많지만 저희 기대만큼 그렇게 열심히 수강하지 않는 학생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열심히 강의를 수강하셔야 중간고사를 어떻게 보며 중간고사는 실시간으로 접속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설명할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 그 7주차 1강, 2강의 내용은 인간 이해의 기초입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작동하는 데는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그 작동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시장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시장. 자본주의 경제에는 시장이 있어서 그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물건,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고 이 소비자들이 시장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또 시장을 통해서 사유재산, 여러분 아파트라든지 토지라든지 부동산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사유재산, 자본주의 경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이 토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시장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죠? 시장. 그래서 이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이해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 그죠? 시장에 여러분 물건 사러 가는데 개와 고양이, 소가 와서 여러분한테 가격 흥정합니까? 아니죠. 사람이다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사람의 심리, 그러니까 인간 행동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자본주의 경제의 시장을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 20대 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이 우리 기성세대들에 대해서 대단히 큰 실망과 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정치하는 분들이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 그죠? 부동산 정책을 젊은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직장 생활에서 돈을 아무리 벌어도 자기 돈을 저축해서 집을 마련하는데 대단히 힘들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집보다 자동차를 먼저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청년 임대주택을 만든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 집값은 계속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그 시장이 인간의 심리와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적절히 정책에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시장과 국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렸는데 시장은 인간의 그 소유권, 권리, 시장 기본적으로 이건 불평등한 그런 측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인간에게 배급제의 형태를 통해서 이 평등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이런 구호를 내세우지만 그것이 이상적인 한데
실현하는 건 대단히 불가능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동물이단 말이에요. 예? 제가 곧 그 3강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인간은 이 동물인데 동물은 두 가지 본능을 갖고 있다. 하나는 뭡니까? 생존 본능이고, 또 하나는 그 뭡니까? 자기 그 생존하기 위해서 이타적인 존재입니다.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이기적인 존재.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정책 당국자들은 사람들에게 이타적인 이런 요구만을 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둑을 두는 분들, 학생들, 바둑을 아는 학생들이 지금 바둑 잘 두는 학생들이 있겠습니다만, 바둑에서 잘 쓰는 격언 중에 하나가 아생연후에 살타라. 그러니까 내가 대마라든지 두 집을 내받으면 사는데, 두 집을 낸 다음에 적을 공격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대마를 죽이려고 한다 하는 이런 바둑의 중요한 그 격언이 있듯이, 그죠? 모든 인간은 이 동물이라는 관점을 바라본다면 어떤 생존 본능, 자기의 목숨을 지키고 이 자기 DNA 유전자를 후세에게 이 보존하고 이 전파하려는 이런 본능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기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죠?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욕구를 줄이고 이 사회를 위해서, 딴 사람을 위해서 먼저 배려하라. 물론 이런 규범적인 요구가 때로는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말이죠. 여러분 성직자라든지 아주 고귀한 인간성을 가진 그런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저를 포함한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 상인들, 이 가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아니면 파는 물건값을 달라는 대로 여러분 다 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좀 약간 가격을 깎거나 아니면 덤으로 좀 뭐 더 달라 이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다. 물론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정찰제 가격으로 물건을 사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물건값을 깎거나 하는 이런 행위는 뭐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이기적인 존재이다. 내한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장이라든지 자본주의 경제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 기업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고 조직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그 자본주의 경제를 설명할 때도 제가 반드시 인간 이해의 기초를 설명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 심리적인 요소, 시장에, 그죠? 시장의 심리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는 시장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힘들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편은 이제 국가라는 것이 있는데, 국가는, 자본주의 경제의 국가는 어떻습니까? 거대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 이 시장의 논리대로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점 매석 한다든지, 상인들이 지나치게 이익을 취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회적인 약자들은 대단히 큰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이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법이라든지 제도를 통해서 통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국가 국민 세금으로 이걸 보호해주거나 그 사람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복지 국가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장과 국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의 이기적인 이런 그 욕망들을 어느 정도 좀 줄이고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타적인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사회적 가치에 이 방점을 두는 이런 이 제도나 이 규정들, 법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시장의 인간을 규제하기 위해서. 또 한편은 국가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이런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강, 2강에서는 인간 이해의 기초, 제가 경영학을 강의하거나 자본주의 경제를 강의할 때 지난하게 찍어둔 내용을 여러분에게 시청하도록 제가 업로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학생들 중에서는 교수님 저 게을러서 매번 강의 안 하고 왜 지난 학기 것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터인데 그래서 여러분 물론 뭐 매번 새로 찍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단히 이 퀄리티 높은 강의를 정해 줘야 될 책임도 있지만 또 교수가 연구, 봉사, 교육, 여러분 강의하는 이 교육인데 교육 이외에 연구, 봉사의 그 업무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학원에 있는 박사과정 지도하는 학생들 논문 지도도 하고 또 이렇게 이 사람들 학회 발표하도록 지도도 하고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다. 대학원에 제가 강의를 일주일에 지금 9시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부 강의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시간 여러분 다 이 매번 새로운 강의를 찍어 올리면 그런 시간들을 다 활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지난하게 찍어둔 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강의가 3년 이상 낡은 강의 같으면 이 새롭게 찍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지난하게 찍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타적인 존재들도 있죠. 성직자들이라든지 여러분 남을 위해서 이렇게 이 철로에 뛰어든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이렇게 자기 희생되고 그 사람 구한다든지 이런 타인을 우선하는 의사자들. 그래서 우리 LG 같은 데서도 그런 대기업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의사자들에게 의사 지원금을 대기업에서 주고 있죠. 그런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1강, 2강에서 인간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들으셨을 텐데 최근에 서은국 교수라는 심리학 전공하는 연세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서은국 교수는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 출간되어서 많은 사람이 읽히고 있는데요. 이 심리학, 그러니까 사회과학 중에서는 이 자연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을 가장 먼저 도입한 학문, 이 심리학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행동에 관해서 연구를 한 학문인데, 여러분 파블로프의 개 실험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인간에 관한 여러 다양한 실험들을 해오고 있고, 이건 이제 과학적인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을 토대로 해서 인간을 해명하려고 하는 이런 학문이 심리학입니다. 그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요. 행복, 과거에는 그리스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행복은 이 가치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이제 행복에 관한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인간도 이 동물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동물이 가지고 있는 진화론적 관점과 생존의 본능,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인간의 행복을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재밌는 서은국 교수가 미국에서 이제 서은국 교수 지도 교수님이 이 인간의 행복에 관해서 연구를 한 세계적인 석학인데, 서은국 교수도 인간의 행복에 관한 세계적으로 연구하는 아주 유명한 월드 클래스 스칼라 100명 안에 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욱 교수 책을 우리 학교에도 이북으로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빌려서 한번 보십시오. 저도 책을 몇 권 사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책을 읽어보시라고 이 선물로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성욱 교수는 그 서론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100% 동물이다. 동물이다. 그래서 그 100% 동물인 사례들 중에 두 가지 것들 하나를 예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인간은 오랫동안 진화해 오면서 유전적인 그런 이 특성들 때문에 그런 근친혼, 가족들 간의 혼인들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알고 있었더니, 왜냐? 가까운 가족들끼리 혼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열성적인 유전자가 발휘되어서 대단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폐아라든지 지능에 문제가 있는, 또 아니면 이런 유전적인 질병들이 그대로 후손들에게 유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근친혼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인간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데, 그래서 이것이 여성들에게,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 그러니까 지금 가임기에 있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임신이 가능한 여성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임신이 가능한 여성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남성은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인데, 그래서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아버지와 통화를 하거나 연락하는 횟수들을 조사를 해본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가임기 때 여성들은 아버지와 연락하는 횟수가 대단히 줄어든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유전적인, 우리 동물적인 그런 본능, DNA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신이 가능한 시기가 지나면 또다시 정상적으로 우리 어머니하고 연락하든지 이 언니하고 연락하든지와 같은 이런 상태로 이 연락의 빈도가 정상화되는데, 이렇게 그 가임기 때만은 아버지와 연락하는 횟수가 대단히 줄어들더라 하는 것을 심리학자들이 알아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인간도 역시 동물과 마찬가지다. 그럼 두 번째는 지역의 도시, 통상 보면 우리 남녀 인구 비율이 여성이 약간 많거나 남성하고 비슷하거나 이런 것이 자연적인 유전적인 이런 질서인데, 남성이 많은 지역 도시, 예를 들면 공업단지에 울산이라든지 거제라든지 이 공장이 많아서 남성이 인구가 많은 이런 도시의 소비 행태를 보니까 남자들이 과소비를 보이더라. 남자들이 과소비하는 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남자들이 옷도 더 많이 사고 무스도 좀 바르고 이 얼굴도 좀 꾸미고 하는, 왜? 여성들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유전적인 이런 속성들이다. 그죠? 자, 그런 사례를 그 책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욱 교수는 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존, 그죠? 생존과 번식을 통해서 그 쾌락을 느낀다. 두 번째는 이 행복감은 이 경험이다, 경험, 그죠? 그러니까 이 강도가 아니라 이 빈도. 그러니까 이 젊은 대학생들에게 언제 여러분들이 일생에서 가장 행복할 순간이 언젠가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로또 복권 당첨을 든다. 그죠? 그런데 로또 복권 당첨이 되면 여러분 대단히 행복할 것 같지만 이 로또 복권 당첨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 행복감이 서서히 줄어들어서 일정 시간 1년 지난다든지 하면 당첨되지 않은 사람하고
당첨된 사람은 행복감 수준이 비슷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비슷해진다. 그런 내용들. 그래서 그 행복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 결론은 행복은 객관적인 삶의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종교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지능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나이와 같은 이런 요소들이 개인의 행복을 설명하는데, 전체 행복이 100이라면 그중 10%, 15% 정도밖에 설명하지 못한다. 그죠? 그걸 심리학자들 알아냈다. 그러면 나머지 많은 부분들을 뭐가 설명하느냐? 이 개인의 유전적인 요소와 관련되어 있다. 그 나머지 요소들 중에 50% 정도를 설명하는 개인의 성격이다. 성격. 여러분, 성격 중에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외향성이다. 외향성.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수천 편의 행복 관련 논문을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다. 그죠? 인간의 성격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 성격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의 5가지 특성들, 빅5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 외향성, 성실성, 그다음 정서적 안정성, 그다음에 이런 5가지의 그러니까 동료들과 잘 지내는 이런 호의성 같은 이런 것 5가지 특성인데, 그 중에서 외향성이 여러분 행복을 설명하는 50%를 설명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내향적인 사람보다는 외향적인 사람이 훨씬 더 행복을 많이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하루에 72%를 타인과 함께 한다. 불행한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타인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다. 그래서 성국 교수는 한국인의 행복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행복감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문화적 특성 중에 하나는 개인주의다. 개인주의죠. 우리 한국이나 일본 같은 이런 나라들은 집단주의 문화를 갖고 있다. 그죠? 공동체 이런 걸 우선시한다. 그죠? 그런데 이 스웨덴이라든지 북유럽 같은 데서는 개인주의를 중시합니다. 남이 뭘 하든 거기에 관심을 갖거나 거기에 여러분 지적질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이 비상식적인 사람으로 여기 취급받는다. 그죠? 취급받는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강의를 하는데 제가 완전 스킨헤드, 머리를 완전히 빡빡 밀어서 스킨헤드처럼 해서 여러분한테 강의하러 왔다. 그러면 내가 스킨헤드 했다고 해서 여러분 강의의 퀄리티가 높거나 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제 개인적인 취향이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수가 스킨헤드처럼 해가지고 저렇게 강의해도 되나? 이렇게 이 댓글을 단다든지 교수가 너무 스킨헤드 하니까 무서워요 라든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북유럽 같은 데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제가 예를 들면 치마를 입고 여러분 강의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치마를 입고 강의하는 것이 여러분하고 여러분의 행복감이나 여러분들의 그 강의 퀄리티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주의를 용인하는 이 문화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인들은 또 물질적 가치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물질적 가치는 이 시간이 지나면 적응해 버리니까, 그죠? 여러분, 크게 이 개인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질적으로 쾌락을 느낄 때, 먹을 때,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과 친밀한 이 성적인 관계를 나눌 때, 그건 더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이럴 때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느낀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조사해 보니까 어떨 때 가장 즐거워하느냐 물으니까 딴 사람과 뭘
음식을 같이 먹을 때, 잘 아는,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음식을 먹을 때, 또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의 결론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어떤 순간이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대단히 행복하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최근에 행복 그 심리학자들의 연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에 있어서 같이 어떤 사람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다, 어떤 사람은 내가 건강해서 행복하다, 이런 것들은 행복을 설명하는 개인차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별로 전체 행복을 설명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인간 이해를 설명하면서 제가 1강, 2강에서 행복에 관해서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중간고사는 그 4월 22일 날 14시에 줌으로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시험 문제를 여러분이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줌 접속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동양톡과 여러분 그 쪽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첫 강의 시간에 접속했던 298-700-7578 이 아이디고, 비밀번호는 대문자 T8, 대문자 A, 소문자 KPC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월 22일 날 14시에 실시간으로 줌을 접속하셔야 되고, 14시에 접속하면 시험 문제가 여러분에게 공개될 것이고, 1시간 가까이 제가 설명도 하고 시험 볼 텐데, 당일 4월 22일 날 19시까지 여러분 제 그 학교 메일로 여러분 시험 답안지를 적어서 보내야 됩니다. 시험 답안지는 여러분 전부 쪽지로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쪽지 줄 칸이 쳐져 있는 그 답안지에 여러분 답안을 작성해서 osback dyu.ac.kr, 어떤 학생은 과제를 ac.만 해서 보냈다고 했는데 뒤에 kr을 안 찍어서 보내서 저한테 오지 않은 이런 학생도 있어서 차후에 저에게 다시 메일을 보내고 했던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소를,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제대로 정확하게 적지 않으면 저희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험은 완전히 오픈북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온갖 정보가 구글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글을 이기려 하지 마라 하는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과거처럼 이제 뭐 지식을 혼자서 암기해서 그걸 머리 좋은 사람, 기억력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 지났다. 창의적인 거예요. 창의적인. 온갖 정보와 지식들이 인터넷과 구글에 널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빠른 시간에 습득해서 융합하고 본인의 것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인재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과거에 이 시험 범위를 정해주고 교수가 어떤 문제 나오니까 공부해라, 그 왜 집에서 왜 안 쓰고, 이런 시대 지났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시험 방식을 이렇게 바꿨는데, 채점은 교수가 대단히 힘들지만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내가 시험 문제 낸다고 해서 인터넷에 있는 그 답안을 여러분 그대로 뺏겨서 쓰고 이렇게 할 수 없는 문제예요. 물론 그렇게 한 학생들은 답안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머리로 답안을 작성하고 해야 된다.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알바로 인해서 그 22일 날 오후 2시에 접속할 수 없는 학생들은 4월 20일까지 저에게 메일로
그 사정을 보내면 저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서 제가 허락을 해주고 그 학생들은 다시 개별적으로 그 문제를 알려주고 답안 제출하는 기간을 좀 늦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날 4월 22일 날 14시에 접속할 수 없는 학생들은 저에게 4월 20일 전까지 반드시 메일을 보내서 저와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를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시험은 논술형 세 문제입니다. 세 문제이고 각 문제당 10점씩 해서 30점으로 여러분 그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러분 그 중간고사 치기 전에 7주차 1강, 2강, 3강인데 1강, 2강 듣고 3강을 반드시 여러분 들으셔야 이 중간고사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